개념원리 수학원 수업을 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133쪽에 있는 호도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지난 시간은 우리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방법의 이름이 60분법이다 라는 거를 배웠어요. 오늘 배우는 호도법은 각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 호도법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이 60분법의 의미는 그러니까 한 바퀴를 360을 기준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한 바퀴를 360 조각한 이 작은 걸 1도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이 1도를 60으로 쪼갠 걸 1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60분의 1도를 1분이라 부르고 이 1분을 다시 한번 60등분 한 걸 1초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60분법의 가장 최소 단위고, 그러면 60분법이라는 건 1도를 다시 3600분의 1로 쪼개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각도를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각도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배우는 단원 자체가 삼각함수라는 단원이거든요. 우리는 이 각도의 관계를 함수의 관계로 해석을 좀 해야 해요. 그러면 생기는 문제는 일단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존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60분법이 굉장히 미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면 뭐 예를 들면 1초, 2초, 3초, 4초 땡땡땡 모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분이고 1분이 모여서 땡땡땡 해서 60개 모이면 1도, 1도가 땡땡땡 모여서 한 바퀴를 돌고, 이런 개념으로 나타내다 보니 실제로 수직선에 나타내면 비어있는 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걸 표현하긴 하지만 실수 전체를 아우르지 않기 때문에 얘를 함수로 나타내서 그래프를 그릴 땐 우리는 비어있는 점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함수화함에 있어서 이 각도의 표현은 생각보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호도법이라는 건 이 60분법의 단점을 없애서 각도를 표현하는 또 다른 각도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 60분법에 생기는 문제를 호도법이라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도법이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호도법의 가장 큰 특징은 호도법은 각도를 실수의 범위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각도를 실수의 범위에서 확장을 시켜서 이걸 마치 연속한 선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각도를 표현하는 것, 그게 호도법이에요. 그러면 호도법의 정의는 뭐냐? 호도법은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법.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호도법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호도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각도를 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호는 선이거든요. 각도를 선의 길이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호도법의 개념이라 보면 돼요. 그러면 60분법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 범위가 굉장히 그러니까 얘가 실수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걸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호도법은 그 호의 길이를 활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이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각도를 한번 구할 거예요.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각도. 그 각도를 호도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거를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호도법은 각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반지름의 길이분의 세타는 각도예요. 반지름의 길이분의 그 호의 길이의 비를 각도로 표현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R이라고 하면 R분의 R, R분의 R은 1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1이 되고, 그때 그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라디안.
라디안이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책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반지름을 표현하는 레이디오스랑 앵글의 합성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합성어로 우리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라디안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괄호를 쳤죠. 앞으로 우리가 각도를 표현할 때는 라디안을 쓰기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기는 문제가 예전에 만약에 각도를 표현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도 디그리인데 이 디그리에서 각도 표시를 빼버리면 이제부터는 그게 20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라디안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60분법에서 디그리 표시, 각도 표시를 빼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겠죠? 이렇게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의 비, 그걸 우리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것. 그게 호도법의 각도 표현법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외워야 돼요.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할 때는 그 각도는 반지름의 길이 대 호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때의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60분법으로 표현하는 각도를 라디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 표현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을 때 반원을 그릴게요. 그럼 반원에 우리가 중심각이 180도인 걸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일단 반원의 둘레는 원주가 2파이R이죠. 그럼 반원의 둘레는 파이R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60분법에서 180도라 하던 친구가 호도법의 각도는 지금 180도일 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의 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원의 둘레, 호의 길이가 이거고 그거를 반지름 R로 나누면 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분법에서의 180도가 호도법에서는 파이가 됩니다. 이게 60분법과 호도법의 각도를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를 파이라는 수로 두고 우리가 이거를 변환하는 걸 연습을 좀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90도는 그냥 없앨게요. 180도일 때 파이니까 90도는 요거의 절반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3등분한 60도는 여기를 3등분 했으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그 6등분한 30도는 4등분 할게요. 3등분한 45도는 얘를 4등분한 4분의 파이가 되겠죠. 30도는 얘를 6등분 했으니까 6등분한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기본이 되는 180도가 파이라는 걸 기준으로 얘네들을 나타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을 할 때는 자 60분법에 있는 수와 호도법의 분모에 있는 수를 곱해서 180이 되게만 만들어주면 여러분이 각도 변환함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곱해 180 되는 걸 찾는다고 생각하고 각도를 변환하면 됩니다. 즉 45도는 45에 4를 곱하면 180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해서 180이 되도록 4분의 파이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예를 들어 20도 같은 거 20도는 곱해서 180이니까 여기가 9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10도는 곱해서 180이니까 18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보다 더 커지는 각은 여기에서 몇 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360도는 여기에 2배를 했으니까 2파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180도 파이, 360도 2파이 이 관계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외워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 구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하면 15도. 15랑 곱해서 180이 되는 게 12거든요. 12분의 파이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도 환산하는 거, 변환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언제 60분법을 사용하고 언제 호도법을 사용하냐고 많이 묻는데 문제가 만약에 제시된 각도가 60분법이면 보통 60분법으로 답을 적으면 되고요. 제시된 각도가 호도법이면 보통 호도법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거는 큰 제약이 없고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삼각함수를 하게 돼서 삼각함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다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게 좋아요.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도법 자체가 함수로 나타냄에 있어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은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연습을 좀 해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각도 변환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연습을 좀 해놔야 합니다. 물론 이 각도를 변환하는 방법도 공식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매한 각도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135도 같은 거? 한 번에 계산하기 어려운 135도. 135도를 파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파이로 만들어줄 때는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줄 건데 아래쪽에다는 각도를 곱해주고 위에다는 파이를 곱해줘서 이렇게 계산한다.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 135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이 각도 표시잖아요. 그럼 각도를 이렇게 약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약분을 해주고 그게 세로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얼마를 곱해주냐. 위아래 어차피 제가 같은 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180도, 여기가 파이.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서 말하는 180도랑 파이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135도의 숫자 1을 곱해주는 거니까 대수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단위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디그리를 호도법으로 만들 때는 여기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서 계산을 하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게 4분의 3파이죠. 혹은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애를 우리가 다시 60분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파이를 약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얘가 약분이 돼서 계산을 때리면 이게 150도. 이렇게 각도 변환하는 걸 여기 있는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아래에 있는 거를 약분해주고 새로이 만들어야 할 거를 곱해준다. 이렇게 파이분의 180도, 180도분의 파이 얘네들을 곱해서 각도 변환하는 걸 여러분이 연습을 해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기본 체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할 때 그럼 1라디안은 대략 얼마쯤 하냐라고 물어보면 이 1라디안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단위가 파인데 1라디안을 계산을 하려면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파이가 생기고 여기서 단위가 사실은 파이 라디안이죠. 라디안이 약분이 돼서 180도가 되니 이거는 180도 나누기 3.14 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충 몇 도인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 패턴이라고 여러분이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134쪽에는 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좀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연습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호도법과 60분법을 변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짜 연습을 많이 해서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계산이 돼야 하거든요. 원을 통해서 좀 판단을 하면 이렇게 4분원까지만 만들게요. 자, 4분원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일단 각도 표시 안 하고 여기 60분법, 아니, 호도법으로만 표시할게요. 여기는 0도니까 0이에요. 0 라디안. 그리고 90도죠. 90도 같은 경우는 180도가 파이니 90도는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90도를 더한 360도는 2파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같다라고 표시를 안 하고 그냥 그 동경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딱 45도가 있어요. 이렇게 45도, 45도 나눴을 때 이거는 이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45도니까 45를 곱해서 180이 되려면 4입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면 여기 135도 45, 45, 45, 45예요. 135도는 4분의 3파이겠죠? 그러면 여기 180에 45도를 더한 225도, 225도는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270도에 45도를 더한 315도, 315도는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30도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6등분을 할 거예요. 아니면 90도를 3등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0도, 30도, 30도거든요. 그러면 30도는 30에다가 6을 곱하면 180이 되죠? 6분의 파이입니다.
6, 3, 18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그 다음 여기 60도거든요. 60도는 3을 곱해야 180도가 되니까 3분의 파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도 3등분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30도거든요. 120도예요. 120도는 우리가 여기서 구한 30도를 4배 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60도를 2배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60을 2배 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니까 3분의 2파이예요. 30, 60, 잠시만요. 30, 60, 90, 120. 그 다음 여기 150이에요. 150도는 30도를 5배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5배 하니까 6분의 5파이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180이 됐고 다시 여기서 3등분을 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긴 다 지금 30도입니다. 그러면 이 각은 180도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 6분의 8파이니까 3분의 4파이. 여기는 270도죠. 270도는 여기고 다시 또 3등분을 해요. 그럼 여기에 3등분 하니까 6분의 파이를 더해요. 그리고 6분의 파이를 더하고 6분의 파이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도 표현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하면 돼요. 이거를 좀 빨리빨리 하는 것만 여러분이 잘 계산을 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야 하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는 60분법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것을 배웠어요. 60분법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거는 얘를 나타내는 방법은 2n 파이 아니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각도. 그런데 여기서 n은 정수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동경과 시초선의 차이예요. 그런데 보통 이거를 양수로 두기로 했죠. 이제는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호도법으로도 일반각을 나타낼 건데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기 360도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n 파이, 파이를 제일 마지막으로 썼어요. 더하기 각도. 물론 아니죠. 이건 디그리 표시가 있으면 안 되죠. 각도. 그리고 얘는 호도법이기 때문에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각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낸다. 이게 우리가 호도법에서 일반각을 나타내는 방법이니 이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4분면 문제라든지 아니면 두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4분의 17파이가 있어요.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2n파이니까 4분의 17파이는 4분의 16이니까 4파이 더하기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파이.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거는 그냥 2n파이로 나타내고 4분의 파이라고 쓰면 됩니다. 일반각은 그냥 n을 이용한 수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회전수는 그냥 다 무시하고 시초선과 동경의 차이가 4분의 파이다 라고만 여러분이 나타내면 돼서 이게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얘를 2파이 곱하기 2 더하기 4분의 파이라고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이 숫자를 그냥 n으로 두면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니 여러분이 그걸 좀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4분의 파이가 얼마죠? 4분의 파이는 4에다가 45도를 곱하면 180도가 되니까 얘는 45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시초선과 동경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때 x축, y축을 이용해서 여기를 시초선으로 표현을 할 때 이 동경은 여기쯤에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하학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우리가 구하는 60분법으로 생각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45도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4분의 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세타예요. 이거는 호도법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이 호의 길이를 L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고 그에 따름의 공식이 새로 하나가 생기거든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호도법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L이에요. 그에 대해 그러니까 L은 R 세타. 이러한 공식 하나가 새로 생깁니다. 이 공식이 왜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호도법의 정의에서 생긴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서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공식에 추가로 공식이 하나 더 생기는데 L이 R세타인 걸 알아요. 그럼 이 R세타를 집어넣어서 나타낸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게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공식입니다. 자, 주의.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친구는 큰 제한이 없어요. 각도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등장한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이어야 합니다. 호도법으로 표현이 된 각이어야 해요. 여기서 또 바보같이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가 20도인데 여기를 20이라고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진짜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렇게 나타내서 나오는 이 두 가지 공식은 일반적인 상황 아니고 호도법에서 사용하는 공식이구나. 여러분이 캐치하세요.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중학생 중에서 조금 선행이 빠른 친구들 이 공식을 중학교 과정에서 사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각도를 60분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요. 사실 이거 관련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뒤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4번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4번은 각도 바꾸는 법이에요. 호도법을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75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75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그냥 각도 변환을 합시다. 75도를 호도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디그리가 약분이 되고 파이가 생기겠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각도는 생략을 하고 180분의 75거든요. 근데 180을 5로 나누면 36분의 25죠. 15죠. 근데 이거를 다시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 진짜 좀 빨리 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거는 이걸로 예를 들게요. 빨리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60분법과 호도법에 빨리빨리 계산하려면 2이 곱해 180인 거 찾는 아까 그거 기억이 나죠? 2이 곱해 180이면 얘네들은 제대로 변환이 된 겁니다. 그런 체계로 생각을 하면 얘를 5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러면 얘를 마치 이거를 분모로 봐서 얘랑 75도를 곱해서 180도가 되면 이거는 제대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 4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은 얘를 계산을 하래요. 얘를 계산할 때 저는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얘는 20도의 8배죠. 그러니까 20도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20도는 9분의 파이겠죠. 2이 곱해 180이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20도에다가 8을 곱해요. 그러면 얘는 9분의 8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9분의 8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5분의 4파이는 뭘까요? 5분의 4파이는 이건 적어놓고요. 계산 다시 할게요. 그럼 이게 9분의 파이가 20도니까 여기를 곱한 160도가 9분의 8파이라고요. 그럼 5분의 4파이는 뭐냐면 이거를 파이분의 180도로 곱해요. 약분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곱해요. 36이거든요. 이게 144도입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 좀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한번 볼까요? 3번은 저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60도가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300도는 5 곱했죠. 5 곱했죠.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으면 같은 거예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10 곱했죠. 그럼 여기다도 10 곱해서 5번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할 때는 30도, 45도, 60도에 호도법을 미리 적어두고 그 안에서 빨리빨리 몇 배로 계산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나타내는 건
일반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얘를 파이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러면 아까처럼 계산을 하면 이게 60도가 3분의 파이거든요. 그럼 60도의 5배죠. 그럼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이 각도는 3분의 5파이예요. 그럼 이 각도를 어떻게 하냐? 2n 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이게 그냥 일반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300도가 의미하는 건 대충 여기쯤이겠죠. 이게 300도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크기가 같은 각의 동경, 지금 얘랑 크기가 같은 동경이 이거거든요. 이 동경의 일반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만큼이 떨어져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n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마이너스 210도죠. 마이너스 210도는 대충 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10도가 나타내는 게 얼마인지는 어떻게 구하기도 하냐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10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10도예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오면 150도죠. 그럼 이 동경은 150도랑 같은 동경입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등식을 하면 틀려요. 얘네 둘은 같은 각이라는 게 아니라 이 동경은 플러스 150도랑 같은 동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50도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30도의 5배인데 30도가 6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30도의 5배,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2n 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필수예제 6번 한번 볼까요? 필수예제 6번은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냥 각도에만 계산 집어넣으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4고, R이 4고, 호의 길이 L이 2파이인 중심각과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각도는 R분의 L이죠.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는 그 호도법, 그 60분법으로 나타내면 몇 도죠? 예, 그쵸? 얘는 90도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할게요. 넓이는 2분의 1 RL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도 되고 세타를 구한 상태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2분의 1 RL 하는 게 좋겠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파이 4파이 하면은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넓이보다 훨씬 더 쉬워지고 주의사항 하나 있겠네요. 주의사항은 여기서 지금 단위가 다 센티미터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제곱 센티미터예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가 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채꼴 이렇게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8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R, L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최대 넓이,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최대값 한번 구해봅시다. 최대값을 구할 때는 넓이를 구하니까 넓이는 2분의 RL식으로 구하죠. 그럼 이거는 L은 8 빼기 2R입니다. 이렇게 마치 그 R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죠?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R이에요.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면 R이 2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최대값은 R 자리에 2 집어넣으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R이 2일 때 최대 넓이는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할 건 그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야 하거든요. R이 4면 L은 4겠죠. R이 2면 L은 4겠죠. 그래야 더해서 8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중심각의 각도는 R분의 L이라서 2분의 4. 2 라디안 나옵니다. 이렇게 2라디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원래 2차 함수로 푸는 게 일반적인 표현법 같은데 사실은 최대 최소를 정확하게 이해한 친구들은 이거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2R 더하기 L이 8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넓이를 구할 거예요. 넓이는 L인데 얘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 우리는 이거의 최대를 구하니까 이거를 어차피 R도 양수고 L도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2루트 둘곱이 되고 얘가 8이에요. 약분해요. 제곱해요. 인데 우리가 구하는 게 그 넓이 공식이 2분의 L이니까 이걸 4로 나눈 걸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그냥 넓이로 적을게요. 넓이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넓이의 최대값은 4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때 라디안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얘가 최소값이 존재하는 조건, 즉 등호 성립 조건을 구하면 되겠죠? 최대값이 존재하는 조건,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은 2R이 L일 때, 이때 등호가 성립하죠. 그러면 양변을 R로 나눠요. 그럼 R분의 L은 자동적으로 무조건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항상 2라디안이 최대값이 되니까 2라디안이라고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굳이 넓이를 구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얘네들이 산술기하가 되겠네. 등호 성립 조건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R분의 L이 2가 나와버려요. R분의 L이 세타니까. 이렇게 구하니까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고요. 여기 있는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이 좀 풀 건데요. 좀 보면 176번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176번. 세타가 2,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모두 존재하는 4분면 구하세요. 얘는 여러분이 60분법으로 풀어도 되고 호도법으로 풀어도 되잖아요. 호도법으로는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우리가 구하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일단 2n 파이 더하기 90도 2분의 파이 보다 크고 2n 파이 더하기 파이보다 작다 180도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게 2, 4분면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3을 나눠서 n 대입해서 각도를 구하고 4를 나눠서 n 대입해서 각도를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관적으로 각도를 여기가 어느 4분면에 속했는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호도법보다는 60분법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걸 좀 잘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 177번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던데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180도만큼 회전했더니 2세타랑 일치를 했대요. 그 말은 5세타랑 2세타는 180도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5세타와 2세타는 180도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니 5세타에서 2세타를 뺀 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 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풀면 되니까 이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178번 다음 그림과 같이 부채꼴 모양의 종이로 고가를 만들었더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모선의 길이가 20인 원뿔 모양이 되었을 때 종이 넓이 구하는 문제 2분의 L 하면 돼요. 이 밑면의 둘레가 이 호의 길이랑 같은 거 알죠?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179번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몇 도죠? 60도죠? 60도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 구하세요 문제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채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대요. 그럴 때 우린 이 원의 넓이를 구해야 해요. 넓이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어차피 여기서 원이 만났잖아요. 이거를 딱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이 각도랑 이 각도가 30도로 각교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반지름 R이에요. 선을 그어요. 여기도 R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의 B가 성립하죠. 여기는 2R이죠. 그러면 3R이 이 반지름의 길이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80번. 말이 조금 어렵다 뿐이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세타가 일사분명 강일 때 이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범위를 그리세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푸냐면 세타가 일사분명 각이니까 세타를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얘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대충 몇 도부터 몇 도 사이가 공식처럼 나오거든요. 거기에 숫자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사실은 2분의 세타니까 두 번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딱 두 번만 집어넣어서 나온 각도를 우리가 단위원에 표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안 해줘도 되겠죠? 자, 그래도 해주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세타 360도 곱하기 n 세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1사분면이죠? 2분의 세타 180도 곱하기 n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 n이 0이면 n이 1이면 이렇게 n이 3이면 다시 0도랑 45도랑 같은 게 나오죠. 이거를 표현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마지막 문제. 둘레의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한 부채꼴 중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원뿔로 만들 때 이 원뿔의 부피 구하세요 문제예요. 자, 둘레의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해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를 구하면 이건 무조건 2라디안입니다. 그러면 24를 절반으로 쪼갠 이 호의 길이가 12파이고 그리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 있죠. 반지름의 길이는 12파이겠죠. 아니야, 여기는 6파이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2라디안 되니까 1대2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랑 같게 돼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부채꼴로 원뿔을 만들어요. 그 원뿔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럼 이 원뿔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대충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6파이는 여기입니다. 모선의 길이. 그리고 이 호의 길이가 12파이죠. 12파이니까 여기가 6입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높이를 구할 수 있죠. 주의하세요. 여기는 반지름이 6입니다. 파이가 없어요. 여기는 모선의 길이가 6파이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루트 6파이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6이 앞으로 나가서 6루트 파이 제곱 마 1.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뿔의 부피 구하면 되는데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그걸로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세요. 자, 오늘 배운 호도법은 앞으로 우리가 각도를 바꿈에 있어서 계속 사용할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각도 변환하는 거 좀 꼼꼼히 연습하고 문제를 좀 꼼꼼히 풀길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